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야구 부원들이 쓰는 부실에 놀러 갔더니 정체불명의 마네킹 머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야구부였던 친구 히로토에게 이런 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녀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밖으로 가져다가 아무 곳에나 버려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부실로 돌아와 있다고. 그리고 이 녀석 말도 한다. 그런 히로토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야, 누굴 바보라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 우리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다른 부원들이 몰려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마네킹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인사를 하라며 저마다 마네킹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놈들이 나를 단체로 놀리려는 건가 싶었는데 히로토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네킹이 실제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때 히로토가 마네킹을 바닥으로 툭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나, 부끄러워하기는. 야구부 녀석들이 하도 진지해서 제가 무심코 마네킹이 평소에도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히로토가 조금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조금 서투르긴 해도 말을 한다고. 진짜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말하는 히로토는 마네킹이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화가 난 것 같았는데 너무도 진지한 말투와 표정으로 진짜라고 하는 바람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포기한 저는 히로토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내가 야구부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지 뭐. 근데 이 마네킹 머리가 왜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어? 기왕 야구부에 둘 거면 니들처럼 빡빡 밀어버리지 그랬냐? 그러자 다른 부원들 중에 한 명이 또다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식 바리깡으로 머리 싹 밀어줬었어. 이렇게 듬성듬성한 건 머리가 다시 자라서 그런 거라고. 야구부에 놀러 간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본의 운동부에서 쓸모없는 부원을 가리켜 마네킹이라고 부른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네킹은 쓸모가 없어서 영구 결번이라고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부실해 가는 셈이었던 거죠. 그 마네킹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야구부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어릴 때 겪은 일이다. 어느 날 우리 반에 썸머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다. 그녀는 며칠 후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67명의 여자아이들을 파자마 파티에 초대했는데 나 역시 썸머의 초대를 받았다. 난 그다지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었고 썸머의 초대를 받은 다른 아이들과 그다지 친한 편은 아니었다. 아무튼 약속한 날에 썸머의 어머니가 직접 승합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 그 차가 무척 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다 같이 차를 타고 도착한 썸머의 집은 꽤 넓은 터에 있었는데 그곳은 작은 헛간과 외부 화장실이 딸린 낡은 집이었다. 아이들은 화장실이 왜 밖에 있냐고 수군거리며 저마다 웃음을 터뜨렸다. 썸머에게는 폴이라는 이름의 3살짜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폴은 아주 친근하게 우리와 어울려 놀았다. 우리는 썸머의 어머니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여기저기를 뛰어다녔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썸머는 자신의 가족들은 이사를 자주 다녔으며 어머니가 또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며 하는 바람에 우리들을 초대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썸머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고 밤늦도록 수다를 떨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썸머의 어머니가 차로 우리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썸머는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주말에 나와 함께 파티에 갔던 친구들에게 썸머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것일까? 그로부터 며칠 후 썸머는 여전히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한 친구에게 혹시 그녀의 소식을 아느냐고 묻자 친구가 놀란 얼굴로 나에게 되물었다. 썸머? 그게 누구야? 마치 전혀 모르는 아이라는 듯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날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뭐지? 그날 밤 분명히 썸머라는 아이와 함께 다같이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썸머를 기억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선생님은 물론 어머니 역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아이는 없었고 그날 아무도 파자마 파티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티에 갔던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낯 익은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썸머의 집이 있던 곳이었다. 내가 집터를 손으로 가리키며 분명히 저곳에 집과 헛간, 외부 화장실 등이 있었다고 했지만 역시 어머니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터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만난 썸머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 썸머는 내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편이며 영감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과거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족은 80년대에 지어진 4층짜리 저층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은 튼튼했지만 동네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오래된 주택이 많다 보니 불빛이 거의 없는 새벽엔 꽤나 으스스했습니다. 가끔 산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면 동네 전체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었죠. 당시 커다란 침대를 선물 받고 부모님 대신 안방을 쓰게 된 저는 낮이건 밤이건 잠이 들기만 하면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시선조차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귓가에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어.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 소리에 몸을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제 귓가에 대고 상스러운 욕을 마구 쏟아냈고 소름 끼치게 웃어대며 제 목을 졸랐습니다. 형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한 번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위에 눌린 제 모습을 계속 비웃으며 괴롭혔고 갈수록 제 신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증상이 사라진 건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던 해였는데 당시 성당에서 견진 성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모상과 성가족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제 책상 위쪽에 있는 책장에 두었는데 그렇게 하니 성모상과 성가족상이 제 침대를 바라보는 각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가위 눌림 현상이 사라져버렸고 아주 가끔 가위에 눌려도 쉽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가위에 눌려도 그들은 채타고 혀를 차며 이내 물러나더군요. 당시 수험 공부로 인해서 많이 지쳤던 저의 무의식이 반응을 했던 건지 아니면 오래된 집에 무언가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만약에 보였다면 저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상이 나타난 이후로 그런 증상은 점점 줄어들다가 끝내 사라져버렸고 전 나중에서야 신부님이 저를 위해 축성하며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했던 보호 요청의 힘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제 그곳은 재건축 과정을 거치며 으리으리한 초고층 아파트 동네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사를 했지만 아직도 그 성가족상과 성모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제 침대 쪽을 바라보게 두고 있고 밤낮 할 것 없이 잠도 푹 잘 자고 있죠. 저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